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2023 U17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 21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정상 등극에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둔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만납니다. 숙명의 한일전답게 신경전마저 뜨겁습니다. 한국은 대회 4강에서 난적 우즈베키스탄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대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면 라이벌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은 오는 2일 오후 9시에 열리며 이 대회 결승에서 한일전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에서는 진정한 우승 후보들끼리 붙는다며 벌써부터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막강한 공격력을 뽐내고 있고 대회 5경기에서 15골을 몰아쳤습니다. 개최국 태국을 비롯해 다크호스로 꼽힌 우즈베키스탄까지 잡아내고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 대회 최다 3회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2018년 이후 2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일본은 4강에서 이란을 3대0으로 제압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막내들의 대결이라고 해도 역시나 물러설 수 없는 한일전인 만큼 신경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 비장한 각오로 이번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1승 9무 6패로 앞서 있지만 지난해 6월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드림컵에서 0대3으로 패했습니다. 한일전을 앞둔 변성환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팀이 잘하는 플레이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전은 기술과 전략적인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결과를 바꾸는 상황이 많다. 지난해 일본과 친선 경기에서 패했다. 이 대회를 치르기 전에 꿈꿨던 스토리가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고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는 것을 상상했는데 현실로 이뤄졌다. 결승전은 치열할 것이다. 하지만 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승리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U17 대표팀의 수비수 강민우도 일본은 득점이 많은 팀이다. 하지만 최대한 실점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난해 졌는데 이번에는 복수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드필더 진태호도 일본 선수들은 볼 관리가 좋다. 미리 봐두고 툭툭 돌려주는 플레이가 좋다. 수비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고 피땀 흘려 훈련했다. 결승전 응원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전 승리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결승 이란전에서 프리킥 골을 터뜨린 일본 미드필더 사토 류노스케는 한국과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아시안 챔피언으로서 U17 월드컵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양팀 모두 똑같은 조건이다. 마지막 6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17세 어린 선수들에겐 힘든 일정이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회복하는데 쉽지 않다. 하지만 양팀 모두 이미 전략을 노출했다. 누가 더 회복에 집중하고 회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전부터 뜨거운 만큼 이 경기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U17 대표팀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난해 일본에게 0대3 완패를 당했기에 아무리 잘해봤자 일본한테는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난해 일본전 완패에 실망하며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U17 대표팀은 황금세대라더니 찾아보니까 지난해 일본한테 0대3으로 졌다. 이게 무슨 황금세대냐? 우리가 황금세대는 일본은 무슨 다이아몬드 세대인 거냐? 한국 축구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며 차가운 비판을 보냈습니다. 물론 일본한테 0대3이라는 스코어로 진 것은 뼈아픈 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무작정 경기 전부터 일본한테 안 된다고 소리치는 극성 팬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당시 일본에게 0대3 패배를 당했을 때 한국은 100% 풀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에서 현재 한국 U17에 이끌고 있는 핵심 선수들이 빠지는 등 제대로 된 전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측면 파괴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윤도영 역시 일본전 그라운드에서 뛴 시간이 매우 적었고 그 외에 핵심 코어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일본한테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역시도 이번 대회 한국 전력을 분석하면서 크게 놀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본도 한국의 비관적인 사람들의 마인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한국에 완승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국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한 선수를 발견한 겁니다. 모두가 한국에는 양민혁과 윤도영, 진태호 등 이선의 측면 파괴자들이 전력의 핵심이다. 그들이 한국 공격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칭찬했고 스포트라이트를 보냈지만 한국에서는 지난해 일본전에서 출전하지 않은 진짜 핵심 선수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면섭입니다. 일본 축구 전문가들이 결승전을 앞두고 한국 U17 전력을 분석한 것을 보면 이 이면섭이 얼마나 한국에서 비중이 큰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양측 윙어인 양민혁과 윤도영은 빠르고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이선이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핵심 선수는 지난해 일본과 한국의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인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면섭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경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과 비슷하다. 어린 선수들임에도 기술이 좋고 발밑이 뛰어나며 시야가 넓다. 특히 한국은 유기적인 패스플레이에 능한데 수비라인부터 전개되는 볼의 줄기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의 세대는 패스 축구, 점유율 축구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축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수가 일본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이면섭인 것이다. 이면섭은 17세 이하 선수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준다.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데다 앞선의 공격수들에게 볼 배급을 하는 실력이 탁월하다. 한국 경기를 보면 이선의 윤도영과 양민혁이 막강한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휘어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가능케 만드는 선수가 바로 이면섭인 것이다. 이면섭의 볼줄기와 창의력은 한국전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그가 교체되어 나가면 한국의 템포가 바로 평범해지는 걸 알 수 있다. 한국의 변성환 감독은 이면섭의 재능을 100% 활용하는 감독이고 절대 템포를 낮추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더 과감하게 플레이하게끔 격려하고 빠른 템포의 플레이를 주문한다. 이것이 빌드업 과정에서 이면섭이 상대의 압박을 엄청 세게 받더라도 탈압박 과정과 판단력 부분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한국의 3선 미드필더인 이면섭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곧 맞붙는 한국을 지난해 한국과 동등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3선을 배양하는 지도자가 있고 이면섭이라는 걸출한 수미 유망주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듬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한국에는 지난해 일본전에 출전하지 않은 다크호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우즈벡전 결승골의 주인공이자 자신감 넘치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장점인 백인우입니다. 백인우는 변성환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그 이유가 매우 헌신적이고 상대가 누구든 내려서지 않고 맞붙는 플레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백인우가 지속적으로 소집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며 특히나 백인우가 대단한 것은 팀의 사기를 끌어올려 파이팅 넘치게 만드는 엔진과도 같은 선수라는 것인데요. 이런 선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너지를 주며 동기부여가 중요한 일본전 같은 경기에 필수입니다. 백인우는 얼마 전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고 축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백인우는 힘들긴 하지만 선수들이 서로 파이팅을 외치니 힘내서 훈련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다. 지난해 계속 대표팀에 소집됐고 올해도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인우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보다 팀에 맞춰가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의 관심은 온통 팀이었습니다. 그는 팀의 전술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내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이 자리에서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인우는 체력적으로 절대 상대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상대를 만나던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마치 박지성이 생각나는 듯한 헌신적 플레이어이자 팀플레이어인 백인우의 존재는 동기부여가 중요한 일본전 더할 나위 없는 긍정적인 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U17 전사들이 꼭 일본전 승리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